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2015 하계유대회 유치활동비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지출 내역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 부산항 중심의 일방적인 항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호순 사건 66주기를 맞아 지역 공동체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평화공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올 한 해 교류 사업을 마무리하는 자축 공연이 어제 광주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이 하계유대회 유치활동비 지출 내역을 시민단체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시가 400페이지 분량의 지출 내역을 시민단체에 전달했는데 일부 내용을 광주 MBC가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공개한 400여 페이지 분량의 하계유대 유치활동비 집행 내역 자료입니다. 광주시가 구두로 밝힌 바에 따르면 다시 세트 2천만 원, 스푼 세트 500만 원, 굴비와 사과 세트 구입에 1,340만 원이 들었습니다. 또 디지털 카메라에 580만 원, 한국화 석점에 1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모두 지난 2008년 당시 유대의 유치 사무국에서 업무 추진비로 구입한 기념품이나 선물용 물품들입니다. 집행 내역은 총 132건, 금액으론 10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유치위에서 대회 유치를 위해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광주시는 기념품 등이 유치 활동을 위한 성의 표시 차원이지 뇌물 등의 성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뇌물성보다는 가서 여기 손님으로 갔을 때는 빈손은 못 가니까 그것 좀 조그마한 그 소품이라도 이렇게 들고 간 것이 옛날에 우리 애니 있지 않습니까? 또 카드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다 갖춰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출 내역을 시민단체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민단체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련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업무 추진비의 쓰임새에 따라 향후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가 시립미술관에 대한 총합감사에서 미술작품 구입 등 부적정한 운영 사례를 적발해 기관 경고 조치했습니다. 광주시는 행정상으로는 공무원, 국외여비 업무 처리 소홀 등 모두 11건을 적발해 시정과 주의첨을 내렸으며 신분상으로는 직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 1명을 훈계 조치하고 감독자 1명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을 둘러싼 최종 결정이 미뤄지면서 자칫 관련 국비가 날아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12월 초까지 지하철 2호선 문제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올해 배정된 국비 52억 원과 내년도 국비 136억 원이 광주시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도 이를 알고 최근 광주시에 지하철 2호선 문제를 조속하게 결론 지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의견을 들어보고 2호선 문제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광주시는 아직까지 여론 수렴 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제정된 광주시 국어진흥조례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조례에 따라 광주시는 5년마다 국어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공문서를 알기 쉬운 한글로 작성합니다. 또 국어진흥위원회를 구성해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한 한편 행정용어 순화를 심의 자문합니다. 사람 몸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캡슐 내시경 등 그동안 연구에만 머물렀던 마이크로 의료 로봇 기술이 산업화를 위한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 이르면 3년 안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해서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mm 두께의 얇은 혈관 치료기가 대지 혈관을 왔다 갔다 하며 혈관 속에 쌓여있던 노폐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동물 실험에 성공한 장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비행체를 타고 사람 몸속을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화된 겁니다. 클립 두께 정도의 의료기기를 사람 몸속으로 넣어 진단과 치료를 하는 마이크로 의료 로봇 기술은 사람 몸을 최소한으로 절개해 효율성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1mm랄지 마이크로미터 아주 적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 바깥에 절개를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의료기기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볼 수가 있죠. 그동안 연구에만 머물렀던 이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42개 기업 등이 참여한 협의체가 출범했는데 마이크로 의료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등
10년 이내에 마이크로 의료 산업의 활성화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률이 높게 예측되고 있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저희가 아주 큰 역할을 담당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광주시도 마이크로 의료 로봇 산업이 앞으로 광주를 이끌어갈 산업으로 판단하고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능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 창출을 할 수 있는 아주 무한한 그런 기술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화를 앞두고 있는 마이크로 의료 로봇 기술이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준석 선장과 함께 세월호 선장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선장이 자신이 만약에 사고 당시에 승선했다면 승객 탈출을 확인하고 가장 나중에 퇴선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인 47살 신모 씨는 어제 20회 공판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신이라면 1등 항해사에게 퇴선 명령을 지시하고 다른 승무원들한테는 구명장비 투하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는 통상 이준석 선장과 배에 함께 탔지만 세월호 참사 직전인 지난 4월 15일에는 휴가로 승선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들의 교류 행사를 마무리하는 공연이 어제 저녁에 광주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의 꿈을 주제로 열린 어제 공연에는 광주와 중국 최안저우, 일본 요코하마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서 음악과 무용, 미디어 아트 등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오는 17일에는 요코하마시가, 27일에는 최안저우 시가 마무리 행사를 열고 세 도시의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 부산항 중심의 항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에 대해서도 지역적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전승우 기자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먼저 정치권 내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권의 일부 구태에 대해 강도 높은 자성과 국회 개혁을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증언대에 서서 국민 대표나 공직자들에게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청문을 받고 답변을 요구받게 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최고위원은 개원 논의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전제 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적 과제인 동서화합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국론 분열의 원천인 동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주문하고 정부와 공기업 인사의 출신 지역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부산항 중심의 항만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광해항을 버려진 항으로 만들었다며 부산항과 광해항의 투포트 시스템은 다시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양항 포기 정책.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정말 광양을 그리고 광양공단을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된다고 보는데 정홍훈 국무총리는 광양항을 대표 항만으로 육성하는 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특화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광양항 여건에 맞는 특화 전략을 앞으로 수립을 해서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한려 해저 터널에 대해서는 동서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는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전국 시도 가운데 전남이 유일하다고 전제한 뒤 인구 120만 명이 거주하는 전남 동북권과 경남 서북권에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여순 사건 66주기를 맞아 지역 공동체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현대사 평화공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좌우 모두의 역사를 포용하는 추모 교육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여수시 하수종말 처리장 맞은편, 이곳이 유지 3만 9천여 제곱미터의 현대사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평화공원의 여순 사건 추모공원과 근현대사의 지역 역사를 바르게 알려주는 교육체험관, 친수공간 등을 만들자는 겁니다. 김성권 주승용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안해 여수 지역 사회연구소가 가칭 여수 현대사 평화공원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전시관, 교육관, 사무실 그리고 기타 문화시설들을 같이 갖추어서
유족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친수공간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지역 정계와 재개, 시민단체는 물론 여순사건 유족회와 보훈안보단체 등의 접수를 받아 범시민인사 100명을 위원으로 이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차원의 평화공원 조성이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낳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 특별법과 병행해서 별도로 여순사건 평화공원을 먼저 좀 선도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66주년, 평화공원이 지역 공동체의 화해와 상생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어제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시민들의 지원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09년 창립한 시민 모임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일본 전범 기업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시민 모임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법이 전범기업인 후지코시 강제에 대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후지코시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창사 50주년을 맞이한 광주 MBC에서는 바람직한 시정 운영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100개의 질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대중교통과 문화 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시정 운영 방안은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광주 MBC는 창사 50주년을 맞아 100개의 질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질문을 취합한 결과 전체의 4분의 1을 대중교통이 차지할 정도로 시민들은 교통 문제에 압도적인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용역만 이렇게 의지할 게 아니고 좀 시민의 소리를 조금 더 많이 반영해서 그동안에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공청회 식으로 하니까 누가 모입니까? 대중교통 다음으로는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특히 광주만의 문화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문화전당 건물만 짓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전당 자체가 계속해서 운영되려고 한다면 쉼없이 가려면 광주에서 만든 콘텐츠가 백업이 돼야만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민원 해결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판로 부진, 또 자금 조달에 어려움에 따른 경영 악화, 또 나아가서 고급 인력의 그 확보에 상당히 곤란을 겪는 소위 인력난까지 봉착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시민만 바로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격려 없으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전하는 100개의 질문. 이번 주 일요일 오전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중국을 순방 중인 이낙연 지사가 상하이시 양숭시장을 만나 환황해권 도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전남을 비롯한 전북, 충남 등 서해 인접 자치단체와 중국 상하이와 저장성 등 서해 연안도시의 협의체를 만들어 관광과 교류를 늘리자고 말했고 양슝 상하이시장은 연안도시들과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해남 진린장군 유적지에 중국 관광객 편의시설 확대 계획을 접한 상하이시는 윤봉길 의사 유적지인 홍구공원을 리모델링해서 보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금 산업을 어업에 포함시키는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천일염이 식품과 수산물로 분류된 반면 천일염을 생산하는 소금 산업은 어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금 산업 종사자도 어업인에 포함돼 농업용 전기와 면세유 공급 등의 어민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는 모두 그쳐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날이 맑게 개겠는데요. 절정에 이른 단풍을 보러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1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는 구름 낀 가운데 20도까지 올라서면서 야외 활동하시기에 딱 좋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5mm 내외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 오늘보다 3도가량 떨어지겠고 찬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든든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비구름대는 모두 물러간 상태입니다. 이 시각 담양과 광주, 화순 15도, 구례 1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담양 19도, 영광과 광주 20도, 나주 2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뚝 떨어지면서 차가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